26페이지. 자, 시장이 폐가 아파. 이건 기억을 못해서 좋아요.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군 관리구로 해야 된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건 기억해야 돼요. 갈 수 있겠죠? 자, 이사할 때 도배장판하고 있어요. 얼마 초과할 때? 200만 초과할 때. 그 밑에는 공공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들은 기억을 못해줘요. 자, 설치 비용 몰라야 되는데, 자, 임의적인 사항이 있어요. 가능하냐 기억해야 돼요. 가스관, 하수관. 5년마다 관리계획 수립 시행.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기억해야 돼요. 아직 안 나왔지만 연 2회 분할 납부하게 한다. 충분히 지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또 혹시 이제 안 읽으면 이제 답이 다른 데서 답이 명확히 보이면 아 얘가 답이다 할 텐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분할 납부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광역시설은 됐고 뭐 협약 법인 이 말만 체크하면 돼요. 이 말이 나올 수 있다. 광역시설 할 말에. 도시 단계별 집행계획 몇 개월 이내에 수립하라고 했어요. 몇 개월? 3개월. 다른 것들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역시 가공 재개하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시행자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한국 무슨 공사, 대한 무슨 공사, 지방공사, 동의, 소유, 요건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아셔야 되겠고. 다음에 29페이지. 제가 지우란 거 보지 마시고 이행보증금. 공적한 시행자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에 인접한 토지 수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접한 토지는 뭐 할 수 있죠?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9페이지 맨 밑에. 30페이지. 뭐가 있어야 사업인정 고시가 있다고요? 실시계획. 자, 미리 다 정리하죠. 도시개발법은 뭐가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라고요? 세부 목록. 다른 데는 다 똑같아요. 실시계획, 사업시행계획,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똑같은 말입니다. 자, 출입하고 싶어요. 며칠 전 통지? 7일. 야간이면 뭐 해야 돼요? 점유자 승낙. 행정시행할 때는 이제 특별시장 군수 허가 받고 출입해야 된다는 것까지. 자, 일시 사용하고 싶어요. 동의 받아야 되죠, 상대방. 동의 받고 얼마 전까지 통지? 3일 전 통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부가 측량지사가 손실 입혔어요.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 보상해야 돼요? 시행자가 보상해야 된다. 행위자가 아니고 누가? 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된다. 31페이지. 비용을 부담시키고 싶은데 협의가 안 됐어요. 근데 같은 도가 아니고 시도가 달라요. 그럴 땐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아니고 행장이 결정한다. 비용 부담을 내가 했는데 그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반 이상 부담시키면 돼야 안 돼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조사 측량비는 그래도 먼저 하고자 한 사람이 해야 되겠죠. 조사 측량 관리 설계비를 포함한 게 아니고 빼고 50%. 자,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예요. 행정청이에요. 국가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죠? 얼마까지? 50%. 민간은 3분의 1인데 그때도 보조 융자할 때도 조사 측량비 포함해서 그거 빼고 50%. 근데 이제 기초사 비용이라든가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얼마 안 들잖아요. 인심 많이 썼네요. 국가에서 얼마 보조 융자할 수 있어요? 80%. 자, 매수선고 10년이고 지목은 뭐일 때? 대. 기억해야 돼요. 10년 대. 그리고 건축물 포함하고 매수 의무자를 틀리게는 잘 안 하는데 혹시 이제 문제 나오면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시장에게 그러면 안 되죠?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그건 아셔야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용 나누기 있는 사람은 다 체크해서 철저하게 숫자를 어디에 있는가 분석해서 알아야 되겠고요. 6개월 이내의 통지. 2년의 매수. 현금 지급은 기본이니까 답으로 처리 안 해요. 자, 채권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 누가 의무자일 때? 지자체.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매수, 채권 발행하는 경우 있죠? 부재부동산 당연히 알려주니까 안 읽어도 돼요. 얼마 초과할 때? 3천만 원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 그리고 6 나누기는 3 했고요.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와 있는데, 3층이야. 몇 층이야? 3층이야. 노래 연습장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노래 안 된다. 총포 판매소 돼야 안 돼요? 돼요. 총포 판매소는 그 이제 주택법에서 복리설인데 복리설에는 장총 안 된다. 장의사 총포 판매소 안마 단란 다중 안 돼요. 노래 안 된다요. 장총 안 된다. 못 팔았는데 노래나 부르고 다니면 집에 가서 등짝 싸대기 맞죠 이제. 그러니까 노래 안 된다. 근데 주택법에서는요, 층간소음 때문에 화나면 총으로 쏘면 안 되니까 거기는 장총 안 된다고. 여기는 노래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장기 미집행설 장삼 이사. 장삼 이사. 이제 처음 들어왔다.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한번. 이런 그래야 기억이 나 나중에 처음 들어왔으면. 장기 미집행설 해제 위반 신청했어요. 얼마 이내 알려줘야 돼요? 3개월. 해제 위반 결정상했어요.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했어요. 얼마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2개월. 그럼 이제 국장에게 해제 심사할 수 있고 국장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지방에는 안 하겠습니다. 20년 된 다음 날은 작년에 딱 단독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오더라도 답은 아닐 거예요. 나오긴 나와야 돼. 나오긴 나오는데 답은 아니지만 보기 봐야 되겠죠. 자, 2년 동안 하면 가공재개, 10년 안 하니까 매수 청구, 20년 안 하니까 효력 상실. 물론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34페이지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적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전부 또는 일부예요? 그냥 읽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그랬으니까. 그 어려우니까 제가 남양주시에 전부의 일부예요. 일부.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남양주시의 전부나 일부란 말이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거기 이제 전부나 일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외우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 설명했으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그냥 뭐 안 되면 외우는 건데. 계획은 일부, 구역은 전부나 일부. 이제 그때 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해가 됐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무작정 외우는 걸 제가 싫어하니까 자꾸 이치를 설명을 자꾸 해드리는 거지. 이제 만약에 그냥 외우면 만약에 10명 중에 5명이 기억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10명 중에 8명, 9명이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 더 한 문제나 맞도록 자꾸 설명드리는 거죠. 자, 전부나 일부, 구역. 그래서 용도지구 하는 것들은 외울 필요가 없는 되지. 의무적 지정 대상은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어디가 의무적이죠? 10년 지났어요. 어디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어디서 해제가 돼야 돼요?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 그리고 뭐가 뭘로 바뀌었는데요? 녹지가 주상공으로. 그런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녹지보다 이제 조금 이제 거기에 생산녹지라고 이해하기 좀 좋게 생산녹지역이 뭐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도시 외의적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걔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걔가 그랬네. 걔가 어디에 있어요? 계획 이렇게 말해봐야 도움 안 되는 건데 괜히 말고 자꾸 했네. 어쨌든 계획관리적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힌트가 되는 것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말장난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들 있죠. 용이 가로구역별 높이나 일조권 높이 제한, 조경 이런 까지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대 있는 것은 공지라든가 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많은 그 사이다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없어 보이네요. 자, 용이 그리고 가로구역 일조권, 조경까지 무슨 부설 있었는데 부설 주차장 한옥에서는 몇 %까지? 100%까지 꼭 자, 제가 이제 꼭 했는데 꼭이란 말 사실 지금 빠져야 돼 이제 필수인 게 있죠. 용이 기반이죠. 저는 이게 반드시 꼭이었는데 왜 꼭이 아니냐면 이게 생기지.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대체하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내용 여기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는 이건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수가 아니다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이제 이걸 모르고서 쓴 문제집이 많은데 뭐 그렇게 시험에 안 돼요. 자. 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이 말이 맞았어요. 근데 이 말 들어가면 안 돼 지금은 이제. 이거 들어가서 안 내요.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알아요. 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만 안 돼요. 전에는 반드시란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반드시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제도가 새로 생겼거든. 그러면서 이거 관련돼서 이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이게 필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뭐 그것은 여러분들 알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다시 용이 기반시설은 포함
해야 된다, 포함되어야 된다. 뭐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포함되어야 된다. 건축선은 포함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왜 건축선은 그러니까 걔가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포함하는 게 아니고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읽는 게 맞긴 맞죠. 시장문서는 건축선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주어가 얘니까 포함될 수 있다는데 뭐 구분 안 하셔도 되겠죠. 필수인가 임의적인 거 알면 돼요. 자, 건폐율 완화할 수 있는데 그 공식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36페이지에서 건폐율 용적률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죠? 150, 용적률은 200. 도시역도 그렇고 도시외적도 그래요. 근데 도시에서 공짜로 줄 때가 있죠. 120까지. 개발진흥지구나. 공동개발할 때요, 단독개발할 때요. 공동개발. 그래서 두 필지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두 필지에서 동시에 건축하거나 합벽 건축하거나 주차장이나 보행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이럴 때는 용적률을 얼마까지?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장 받고 도시예적도 150, 200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6페이지에서 네모에 있는 것을 새로 제가 공부하라고 했어요. 맨 밑에는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기로 아파트 가능하다.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나왔는데 그건 이제 중요하게 저는 떨어졌다고 보는 거지, 걔는. 그러니까 그 어려우면 위에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얼마 지나면 해제가 될 수 있죠? 몇 년? 다른 말이 이거 하고 나서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동안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그 말이 나와주니까 당연히 나오니까 자, 몇 년? 3년. 이거 세웠어요. 몇 년 동안 사업에 착수 안 하면 5년 안 하면 5년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 효력을 잃는다. 우리들이 일반 제한한 거. 그런 말들은 부연적으로 다 알려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국토기획부 마지막 수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